그 다음 얘기는 이제 비대칭이죠.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이 영상 그때 보셨던 거 안면 비대칭 얘기할 때 했던 얘기인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피트머스 랩이라고 해가지고, 두개골에 8개와 안면골 14개의 뼈가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씨앗이 만들어져서 22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개의 뼈가 조금씩 자라다가 이렇게 퓨전한다 그러죠. 각각 다르게 자라다가 퓨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2개가 지각각 자라다가 만나가지고 한 덩어리의 머리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자라는 속도나 자라는 모양이 일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뭐 비슷하게 자라기는 하지만 그 자라는 속도나 자라는 길이나 그게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발생학적으로 지가 자라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녀석들이 자라는 속도, 크기가 서로 달라서 약간 비대칭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 요인, 발생학적인 요인으로 안으로도 비대칭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자세 이런 걸로 후천적으로 약간 교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뒤통수 납작하면 너 참 순했나 보다. 아기 때 누워놓으면은 그냥 누워서 잘 잤나 보다. 이런 얘기하고, 또 요새 애들은 뒤통수 이쁘라고 엄마가 옆으로 재우고 엎드려 재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새 젊은 애들 보면, 어린 애들 보면은 뒤통수가 볼록하긴 이쁘잖아요. 근데 저 때만 해도 그냥 가만히 누워서 젖꼭지 빨고 공갈 젖꼭지 빨고 젖병 물고 이렇게 있던 애들이 대부분이어서 대부분 납작하죠. 마찬가지로 또 업어서 키운 애들 뭐 안짱다리 있고 뭐 이런 얘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후천적인 것도 있지만 선천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뼈가 서로 각각 자라나서 조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건 내가 뭐 이쪽으로 씹어서 그러고 이런 영향은 굉장히 적다. 그리고 이런 뼈가 퓨전이 된다고 하는 거, 이게 다 뼈가 만나서 덮이거든요. 애기들 보면은 여기 숨구멍이라고 여기 열려 있어요. 이 뼈가 다 안 만나서. 그래서 여기를 살살살살 눌러보면은 뼈가 없는 데가 있어요, 애기들은. 근데 이게 한 3살 넘어가면 다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뼈가 다 붙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뭐 옆으로 누이고 그러면 머리 모양이 좀 바뀌겠죠. 그래서 실제로 헬멧 같은 거로 애기 두상을 교정하려고 헬멧 테라피를 해요. 우리 그 오토바이 탈 때 쓰는 헬멧 같은 걸 씌워서. 그런 작업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비대칭이 생기는, 굉장히 자주 생기고 잘 보인다. 누구나 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요런 그걸 보여드릴게요. 실제 환자의 이제 두개골인데요. 보면은 이분도 이렇게 보면은 뭔가 여기 들어 있어요. 지금 두상에 지금 내 뼈와 다른 이렇게 조금 다른 모습이, 요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녀석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통수가 너무 납작해서 이제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오셨던 분이거든요. 이걸 한번 천천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CT를 찍어서 3D로 보면 이렇게 정렬이라는 거를 해서 보면은 이쪽이 조금 더 내려와 있고 이쪽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이런 약간 비대칭이 보여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지금 여기 뭔가 찰흙 같은 게 붙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요게 그 본시멘트를 이렇게 절개 조금만 해가지고 반죽한 채로 넣은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쪼물딱 이렇게 만져가지고 굳힌 거예요. 그래서 뒷모습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반죽해서 넣은 본시멘트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간 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이분 머리뼈가 뒤쪽으로 여기가 엄청나게 없어요. 이쪽하고 너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냥 속된 말로 바가지가 찌그러진 모습이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찌그러진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울퉁불퉁해서 이 뒤통수 비대칭으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은근히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 못해도 한 이만큼은 더 생겨져야 좀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이 모양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한테 오신 거고, 지금 이렇게 보면 또 여기가 없죠. 반대로 이렇게 보면 여기는 또 튀어나온 게 있죠. 그래서 요만큼이 없어서 이분 말씀을 들어보면 누워서 자면 고개가 자꾸 이렇게 돌아간대요. 이 꺼진 쪽으로. 이렇게 꺼진 쪽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목도 아프고 잘 때 자꾸 깨고, 그래서 베개도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베개를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보통 이 얘기 하시는 분들은 집에 베개가 한 10개는 있으세요. 이 베개도 빼보고 저 베개도 빼보고 그러면서 막 지내시고 또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세요, 이분들이 의외로. 그래서 심지어는 그 마취과 가정의학과였나?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 가지고 "아니 뭐 선생님 의사니까 잘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자기는 벽에 집에 베개가 20개 있대요. 그리고 자기가 통증 때문에 침도 맞아 보고 뭐 통증 치료도 해 보고 했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머리통 삐뚤어진 걸 해결을 못하면 자기는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하고 아주 편안해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언뜻 보기에 '아 이거 뭐 보이지도 않는 거 누가 본다고 이걸 수술을 해?' 이렇게 생각하기가 딱 좋거든요. 지금 요렇게 보면 정수리 쪽에서 요렇게 보면 이렇게 누웠다고 생각해 보면 고개가 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가 꺼져 있으니까. 그래서 막 베개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되게 고생들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아무튼 인제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옆에서 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여기가 이 수프라오비탈 림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가 볼록 이렇게 남자들은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여자가 이렇게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자가 이게 튀어나와 있으면 되게 그 뭐랄까 드세 보이고 남성성을 강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 부분을 쪼끔은 해결하고 싶어서 여기를 인제 갈아주는 작업을 하죠. 여기를 이런 식으로 막 갈아주는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갈아주는 작업도 굉장히 수월한 작업이에요. 내시경 넣어 가지고 이렇게 쑥 갈아주면 되는 거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신경 나오는데 이거 내시경 넣어서 보면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위험하고 그럴 거는 없는 수술이면 틀림없어요. 근데 다만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머리뼈를 이렇게 반으로 갈라서 단면을 보면요. 여기는 전두동이라고 그래서 속이 비어 있는 공기 음영으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걸 쭉 확대해서 보면 요 뼈 두께가 의외로 얇아요. 그래서 요렇게 보면 요게 한 2.9 밀리미터 밖에 안 돼요. 그럼 2.9 밀리미터 밖에 안 되니까 갈아낸다고 해도 뭐 한 2 밀리미터 밖에 못 갈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고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른 채로 그냥 수술을 하게 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요. 이 단면 지금 여기 얼굴을 요렇게 잘라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장 튀어나온 데가 심한데 여기를 보시면 그래도 여긴 뼈 두께가 쪼끔 있죠. 그래서 요렇게 잘 보면 요게 만약에 매끈하려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갈아져야 매끈해지겠죠. 그런데 요 뼈 두께는 어느 정도는 돼요. 이 가장 두꺼운 데는 지금 보면 한 3.7 밀리미터 정도 이분 같은 경우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3.7 밀리미터 정도인데 실제로 여기서 꺼진 양을 재보면 그러니까 없어져야 되는 양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줄어들어야 돼요. 그럼 요 두께가 보면 한 5.8 밀리미터 정도 된단 말이에요. 뼈 두께는 3.7 밀리미터 밖에 안 되는데 5 밀리미터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평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갈아내는 작업으로는. 그래서 뒤에 설명드릴 내용이 또 있는데 요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고거랑 장단점이랑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한국에도 요렇게 내시경으로 해서 여기 갈아주고 이마 거상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여기 이렇게 빵꾸 나 가지고 전두동 열린 환자 포스팅을 제가 언제 한번 했었는데 그분이 막 본인이 하시는 거를 제가 막 폄하한다고 생각하셨는지 뭐 상담 받으러 가면은 제 욕을 그렇게 하신대요. 근데 저는 그럴 뜻이 아니고요. 내시경 넣어서 여기 갈아주는 건 충분히 좋은 수술이에요. 근데 이 두께가 충분히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너무 과하게 평평하게 만들려고 열심히 갈다 보면 빵꾸 나거든요. 그럼 빵꾸 나서 환자들이 이제 저한테 오면 여기 막 꿀렁꿀렁거린다고 얘기를 하고 오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꼭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뭐 의사가 "괜찮아. 내가 많이 해 봤어. 나 이것만 하는 사람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CT 보고서 이거 보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뼈가 없네. 그냥 공기 주머니네. 여기는 뼈가 두께가 좀 있네. 그러면 '아 여기까지는 못 줄이겠구나.'
그래도 한 1mm는 남겨둬야 되니까는 3.7mm면은 맥시멈 줄여봤자 한 3mm 뭐 정도 줄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고서 수술을 하고 의사도 환자도. 그러면 그런 부작용이 안 생기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